네,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더위가 엄청 심하다군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너무 더워요, 진짜. 그러니까 네. 올 여름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유럽도 보니까 뭐 폭염 때문에 난리가 아니던데. 이 지구 온난화 이걸 오늘 이 토론을 한번 해볼까? 지구 온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제가 아는 바가 거의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5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뭐 북극곰의 눈물 보면서 이제 약간 슬퍼 이런 정도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본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업 전에 꼭 하는 정치 잡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그 윤리위원회 아마 징계 결정 바로 안 나올 거라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예측을 해서 맞았는데 네, 내일 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원래는 내일은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좀 결론 내겠지 싶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어제 약간 그 신속보다는 정확을 더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물론 그 사건 기록을 본 건 아니지만 변호사로서 봤을 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근거나 자료가 뭐였을까 이걸 보면은 합리적으로는 연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저는 가는데 근데 그리고 연기하면 이준석 대표 중에 그게 좋을까요? 두 가지죠. 일단은 저는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와 윤리위 모두가 다 안 좋아집니다. 누가 더 안 좋아질지는 좀 애매한데 수렁이 돼버리는 거죠. 수렁이 되는 거죠. 당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변호사인 김소연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격조 높은 시선 집중에서 무슨 그런 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왜 또 그렇게 비하를 하시면 안 되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늘 관련 자료를 윤리위에 제출한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근거 자료 윤리위가 이제 그 접수한다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 나가서 입장 밝힌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밤, 내일 밤이죠. 그럼 네. 뭐 이제 자료 입수나 어떤 뭐 그 소명 절차 듣는 것도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도 경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단계잖아요. 최근에 오히려 약간 뭐 활기를 띠는 것 같은 느낌도 나던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됐으면 좋겠답니까? 될 거다라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 갑자기? 예? 저는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좀 당이 너무 수렁에 빠질 것 같아서 확실한 근거 없이 뭔가 결정이 나오면 좀 걱정하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당위적으로 맞죠. 그렇죠. 당위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볼 땐 꼭 그게 맞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죠. 계속 그러면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연기를 하거나 예를 들면은 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올스톱 뭐 이렇게 선언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연기가 되면 모를까. 또 예를 들면 애매하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그거는 제가 봐도 끔찍한 것 같긴 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진을 뺀다라는 완전 표현이 딱 고사작전. 그렇죠. 딱 말려죽이는 그렇고. 느낌으로 가는 진짜 거니까. 피말리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내일 한번 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나토 정상회의에 민간인이 동행을 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한 게 아니야. 이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한번 대놓고 우리는 사법논담이니까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예, 일단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무보수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그 부인은 또 굉장히 대형 한방병원의 자제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해외에서 많이 체류했던 경험 등을 살려서 무료 봉사를 했고 무료 봉사를 하는 지원자들이 해외 순방에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어떤 그 해명이고 설명인데 일단 비용과 관련해서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비행기에 탑승한 그것도 비용으로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하게도 나토 이 순방 기간 중에 체류비, 국민 세금입니다. 숙박비. 그렇습니다. 숙박비 등등. 그러면 그 금액이 정확히 헤아려져야 되겠지만 이게 국고손실죄로 다 유죄를
받았던 어. 그런 전례들이 있는 거예요. 국고 손실죄. 예, 물론 국고 손실죄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뭔가 이재명 예, 의원이 회계 떠오르기도 담당자여야 하고요. 그 주체가. 그런데 회계 담당자냐 아니냐가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국정원장 한 그 부처의 수장이 회계 담당자냐? 이 입법의 취지는 정말 돈을 만지는 이 담당자에 국한되는 거다라는 주장했지만 대법원까지 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회계와 관련해서 최종 책임자에겐 그 지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특가법 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가중 처벌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이 1억 이상이 넘으면 굉장히 심하게 처벌을 받고 심지어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돼 있습니다. 이거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엄단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근데 그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건 업무상 횡령. 이런 모든 비용, 국가 세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최고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숙박비 등등의 사용을 했다. 이건 용납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전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네,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 되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무적으로 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이원모 비서관의 그 와이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를 데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 데려갔잖아. 안 데려가 좀 가지. 저도 해외 경험도 많고 나름 뭐 괜찮아요. 저도. 근데 아무튼 잠깐 영어도 그러면 잘해요? 여기 잠깐 생각. 그러니까 오랜 해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나토 정상회의의 의전이나 이런 거로 정통한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몰라요. 뭐 또 그 요즘도 나름대로 또 엄청 잘 하시는 못했잖아요, 분이겠죠 이번에. 또.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그 수십 년을 살았는데 저는 청와대 근처의 의전도 모르거든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뭐 이제 넘어가고. 아무튼 네, 이제 네. 저도 사실 방송 데뷔가 아리랑 TV였기 때문에 뭐 아리랑 TV 영어로? 이걸 네, 제 영어로? 아리랑 TV 영어 패널 출신이에요 제가. 오, 네. 대단히 되게 존경. 훌륭하네요. 저는 외국어 잘하는 사람 되게 지금부터 존경. 영어로 한번 해보자는 또 PD님의 그러세요? 또 제안이 그렇게. 있어서 아리랑 네이터 TV로. 오케이. 오케이는 저도 알아들어. 앞에는 미트. 네이터였어요 네이터. 아무튼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치면 저도 사실은 뭐 당협위원장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민간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공직자가 아니고 대통령실과 상관없어. 상관없죠. 저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기타 수행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기타 수행원 등록을 하면 거기에 실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기타 그러니까 숙박료, 수행원으로 항공비. 등록이 되면.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약간 느낌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비서관의 와이프를 왜 데리고 가 이런 느낌이니까 저는 정무적 논란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그런 신분상 이런 문제를 다 제외하고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이제 해명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타 수행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게 저를 이제 데리고 이게 간다라고 그 생각하면 논리네. 그냥 그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국고손실죄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장 변호사님도 모시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 가지 요청해서 않겠습니다. 물론 왜 안 가요? 우리 또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새길로 또 빠졌고 정무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아니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이런 일에 정통하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 그 검사 그러니까요. 출신이라 이제 검사였기 때문에 또 후배 아름아름 검사 아는거나. 부인이었다는 건데. 근데 뭐 인사비서관이 뭐 대통령실의 직원이니까 뭐 얘기하다가 뭐 했겠죠. 뭐. 저는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가 방송을 했는데 천하람 변호사의 이제 그 부인께서 네.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도 뭐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이게 뭐 넘어가요. 이원모 부인이 뭐 이런 거 좀 잘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 나왔을 수도 있죠, 뭐. 예. 그게 비선이에요.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게 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인사도 다 대통령의 서로 추천하고 그래요. 서로 원래. 추천하는데 이번 정부는 너무 심합니다. 지인 인사가 아니면 어떤 인력풀에서 누구를 능력 검증을 해서 데려다 썼지가 설명이 되질 않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 공정거래위원장도 자기 연수원 동기, 이런 부분의 인사는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이번 그 김건희 여사 그렇다면 의전 수행을 해외 체류 어떤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제대로 잘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대통령 눈 감은 사진이 올라오질 않나. 뭐 국민들에게 해명한 비컷 사진에 대해서는 빈 종이를 보고 있질 않나. 이런 거는 진짜 참모진들 반성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책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 자원봉사자가 그걸 다 한 건 아니겠죠. 예, 뭐 자원봉사자 하나의 뭐. 단서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그건 약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맞습니다. 약간 직원 와이프를 데리고 간 느낌이잖아요. 아니 사실은. 저는 그냥 제2부속실 만들려고 그렇게 해도 왜 안 만듭니까 도대체가?
그런 전 몰라요. 김건희 네. 여사가 싫어하셔서가 아닐까. 이 정도라면 그렇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시스템으로 보좌를 하자라고 아니, 했는데 만들어지지 근데 않는다. 제2부속실을 안 만들었다 뿐이지 이제 조혜진 의원 의원실에서 일하던 보좌관도 그 김건희 여사 보좌로 그쪽으로 갔거든요. 아 갔어요? 예, 예. 그래서 조금씩 아마 체계를 만들고 있는 중인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대선 때 이제 그한 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공약을 지키려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럴 거면 전기차 충전비 5년간 동결한다라고 대선 때 네. 공약이었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쇼츠에도 그렇죠. 나왔던. 맞아요. 근데 네. 뒤집어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죄송합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공약이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못 만들고 있다도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입맛대로.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제2부속실이라는 명칭을 안 써도 뭐 팀을 나름대로 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지켜보시죠, 뭐. 예. 왜 그렇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그렇게 자초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예. 경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행안부 안에 경찰국 설치 문제는 여러 번 다뤘으니까 여기서 더 논하지는 않겠는데 일선 경찰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이제 릴레이 삭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일부 야당의 편승한 행위로 지금 해석을 했더라고요. 정치적 그러니까 행동으로. 네.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치색을 덧씌우면서 그렇다면 그 동일한 기준으로 본인 동아일보랑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이 정권을 향한 수사 경찰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충성 경쟁을 하는구나. 알아서 눈에 들려고 하는구나. 경찰을 통제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뭔가 자가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최소한 인식은 주고 있다.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무딘 칼을 들이대면서 사실 경찰이 반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면 최고 수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듬고 갈지 해결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정치색을 덧씌우면서 마치 야당과 내통하는 듯한 어떤 발언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한다.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계속해서 전 정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공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 중에 하나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뭔가 국민 여론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검찰과 갈등 국면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갔던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정부 경찰과의 관계 설정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전하람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이상민 장관의 이런 시각? 저는 솔직히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 왜냐하면은 이거를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장관인데 그렇죠. 왜 직장 협의회 우리 친구들이 야당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냐 좀 그렇다라고 아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경찰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경찰국 신설 논란 우리도 논박을 했지만 못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도 저는 충분히 들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선 경찰들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또 내로남불 논란에 빠지면 안 되는 게 검사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많은 적극적 의견을 냈을 때 민주당에서 검사는 너희 왜 뭐 공무원인데 뭐 이렇게 하냐 막 했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 저를 포함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라 걱정하는 거니까 공무원이라도 이 정도에 대한 찬반 의견 정도는 밝힐 수 있지 않냐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 우리가 검사들이 뭐 의견 밝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경찰협의회가 지금 정부랑 반대되는 의견이기는 하지만 경찰은 검찰보다 훨씬 더 큰 집단이고 맞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면 이걸 오히려 뭐랄까 좀 설득을 하는 자세로 해야지. 야 이거 너네 왜 야당 편 들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지 않나. 예 그렇게 하면 이분들 뭐 얼마나 좀 마음 얼마나 좀 쫄리시겠어요. 더 반발심이 생기겠죠. 예. 뭐 이러다가 혹시 징계까지 가는 그 거예요? 뭐 나중에 내가 이러다가 이거 뭐 한직으로 가는 거냐, 뭐 나는 평생 뭐야 그 출세는 승진도 멀어지는 하고.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좀 이런 거는 약간 근데 조금 전에 지금 그 장윤미 변호사가 언급했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 있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JB타임스에서 전한 바가 있었는데 뭐 전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게 있다. 네.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그 정도 얘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아니 근데 경찰국 실제로 안 신설을 된게 많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네. 이걸 통로로 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노코멘트 하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전 정권에 관한 수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던 거니까 예, 원론적으로 그냥 덜 된 게 있다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말로는 이게 뭐 논란이 되니까 말로는 나는 수사 지휘하지 않는다. 장관이 수사에 그렇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치적 수사로 보이게 만든 게 본인 자신이에요.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거 제대로 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불공정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뭔가 들여다보겠구나. 지금 압수수색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으로 100곳이 넘는 곳을 뒤지고 그것도 최근에 불거진 이슈가 아닌데 막 속도를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 과연 공정하게 수사하나? 되게 이거 좀 판을 크게 벌리려고 정치적 의도 내지는 정권 눈치 보기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수사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한편으로는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뷰의 맥락이 이제 그 야당에서 뭘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정치 수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뭔 정치 수사냐 수사가 덜 된 거를 놔두고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반박의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그제 예. 그때 질문을 보면 그런 질문은 아니었거든. 아 그래요? 네, 문답인 듯한가 그 보도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경찰국 신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독립 이런 부분과 그러니까 연관돼서 이제 질문하니까 그 발언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근데 그 이제 뭐 제가 문답을 다 보지는 이게 지금 띄워놓고 보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거죠. 사실은 야당에서 이거 자꾸 뭐만 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예, 뭐 근데 우리가 해서 수사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정의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에 대한 어떤 그냥 좋게 해서 이제 경찰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 그립감을 더 높인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수사에 개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촌티나게 이렇게 대놓고 안 한다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영향을 주는 거는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인사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뭐 예산 글쎄요. 뭐 수사부서의 힘을 빼고 뭐 예산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핵심은 인사입니다. 솔직히. 근데 그 말씀 과거 대통령실 내지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솔직히 다 했던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이상민 장관이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치안장관 얘기하면서 전 정권과 정치 권력과 연결됐다. 연락. 예. 아니 그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논리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사실 경찰은 인사에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에요. 검찰과 굉장히 뭐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막말로 검찰은 기계 있게 대들다가 옷 벗으면 변호사 하면 되거든요. 경찰은 옷 벗고 나오면 지금 뭐 가족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딱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위를 보고 눈치를 보고 권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것을 사실상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외부 견제 필요하죠. 그리고 뭐 제가 과거 정부의 뭐 민정수석, 정무수석분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듣기로는 굉장히 신중하고 경찰에 직접 연락하는 걸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들었고 최소한 그런 기조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개선돼야죠. 그럼 그 개선 방향은 한 부처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시민사회 그리고 건전한 뭐 민주적 통제란 말 요즘 굉장히 많이 쓰던데 그런 통제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국가경찰위원회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할지 실질화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 되는 거지 딱 틀어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숨기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적인 반발이 더더군다나 내부적인 반발이 심각하게 삭발로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치안정감 인사 민정수석실에 솔직히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고위경찰로 승진된 분들 솔직히 정치색이 있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고위직으로 승진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한 기수에 사람이 너무 많고 경찰대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경찰대 출신만 고위직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진의 대상 풀이 훨씬 높은 구조고 그중에서 몇 명만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정권에 따라서 뭔가 고위 경찰들의 스탠스가 달라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목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됐던 그 전에 뭐 정부가 됐든 다 그런 기조는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그 정권 담지자가
정권하고 각을 세우는 사람을 뭐 경찰론까 최고 지도부로 인사는 안 하겠죠. 안 하죠. 인지상정상.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걸 문제 삼냐는 거 제 얘기는. 그건 아니, 어찌 근데 본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지. 과거에 있었던 치안 정감 인사들이 그렇게 됐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당연히 윤석열 정부도 각을 뭐 세우는 임무를 뭐 발탁하겠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정확하게 제가 검수완박 법안 할 때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 거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논리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정권이랑 각 세우기가 훨씬 낫다니까요, 진짜로. 전 그래서 민주당이 경찰에 힘을 너무 많이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패착이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권 안 뺏길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물론 경찰위원회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시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경찰이 하는 것 중에 수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치안이나 교통이나 뭐 아니면 정보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행정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서 예. 잠깐 우리가 말씀 나온 김에 개념 정리 좀 해주세요. 수사, 치안, 예. 정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수사는 말 그대로 정확하게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수사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 치안은 치안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방범하는 거죠. 방범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됩니까? 네. 정보는 정보 수집하는 거. 네, 정보 수집하는 거. 네. 그러니까 꼭 단서, 범죄나 치안과 관련된 정보를 네. 미리 수집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뭐 대충 제가 뭐 경찰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플하네. 예, 굉장히 정리를 잘하시네요. 의외로 말해놓고 보니까 영어도 잘했-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네, 아무튼 계속 이어가 주시죠. 아무튼 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경찰 인사를 말 그대로 완전히 경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맡겨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수사본부의 인사는 독립되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솔직히 경찰청이랑 제대로 독립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그리고 그 국가수사본부장은 별도로 어디서 임명을 해오지만 그 밑에 있는 수사 뭐 과장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들은 경찰청장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인선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차피 경찰국 신설에서 이제 그 논란의 핵심은 그 수사에 개입을 하고 수사를 뭐 지휘를 해서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에 대한 우려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게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뭐 거죠. 나머지 일반 교통부서 이런 부서에서는 당연히 다 뭐 인사를 할 수밖에 없죠. 행안부에서. 네. 네. 딱지 좀 조금 떼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그렇죠. 해요. 중요하죠. 네. 과태료. 물론 자치 경찰로 어떻게 잘 이걸 권한을 나눠주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연말 되면 이렇게 많이 뛰는 거예요. 네. 뭐 아무튼 그 검경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굉장히 수준 낮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왜 갔어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예. 저는 오, 예, 정답. 예. 네. 근데 잘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요. 외신 인터뷰 나중에 한번 잡읍시다. 네. 예. 뭐 천을한 변호사는 검증이 되는 거잖아. 아리랑 저는 TV로 뭐 당연히 뭐 바로 대단하네요. 아리랑 그, TV니까. 그 자료 화면도 있겠네요. 보통 아리랑 TV에 출연할 정도면 네. 거의 이게 네이티브 수준으로 네이티브 해야 수준이어야 되는 되는 거죠. 증문즉답을 하는 거니까. 근데 변호사 중에 명어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있긴 계시긴 계시는데 아무튼 뭐 농담이고 아무튼 그 한동훈 장관 FBI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내일 귀국한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 한동훈 장관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수백 차례 해외에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근데 아무도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단 1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별로 기억이 없네. 아니, 뭐 당연히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까지. 뭐 국제 회의에 참석 저 이런 건 얼핏 그랬던 기억나는 거는 건데 네,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뭔가 한동훈 장관이 한다 그러니까 너무 핫해가지고. 이게 차기 주자 뭐 이거가 예, 생각했습니까? 저도 그거랑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솔직히 싶어요. 저는 한동훈 뭐 법무부 장관 당연히 뭐 임사검증 시스템 선진적인 거 배워오겠다. 그리고 뭐 수사와 관련해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자료도 교환할 거 있으면 하겠다라고 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법무부의 업무 일환으로 보겠죠. 그런데 가서 뭐 월드뱅크를 방문을 한달지 뭐 참전 용사비에 헌화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또 가면서 나는 1등석을 안 타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 거야라는 게 언론에 나오기도 했죠. 팩트 체크해봤더니 1등석은 그 가는 행선지에서 없어진 지 오래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미담을 물론
그 측근 그룹에서 법무부에서 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무슨 의도가 있냐. 아, 이분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윤석열 정부 임기가 지금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돌리는구나. 제가 그래서 정치권에 굉장히 오래 몸담으신 선배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 자체도. 그랬더니 이런 전례를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한 최소 6개월은 지나야지. 그런데 이런 행보와 이런 아니, 그거 자기가 넣어달라고 하는 해석을 것도 낳는 아닌데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상찬을 하고 공개적으로 아낀다는 걸 숨기지를 않는데 이게 고도의 디스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걸 또 아니 그거는 그렇게까지. 그렇죠. 물론 저도 동의하진 않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파장과 해석을 낳는 행보는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있다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때 그랬어요. 대통령께서도 모든 부서가 경제부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 뭐 법무부도 이제 꼭 법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규제 개혁에 있어서도 뭐 하고 뭐 그런 좀 더 적극 행정을 하자 이런 얘기 했으니까 뭐 월드뱅크 갈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워낙 또 한동훈 장관이 교정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도 방문하고 뭐 이런 거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교도소는 갈 수 있죠. 네, 제가 찾아봤는데 박상기 장관 이런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갔고 보니까 무슨 UN 대테러 뭐 MOU 이런 데도 가시고 예. 뭐 많이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차기주자 행보라고 하는 장유미 변호사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장관 일을 잘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또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일이니까 그게 뭐 별개는 아니거든요. 1위가 나왔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동률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둔다? 업무에만 충실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지는 이미 넘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는 오히려 약간 제 이름 빼주세요 이런 것도 좀 웃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제 이름 빼주세요 이런 것도 저는 웃긴 게 그게 너무 오만한가? 그 오만한 느낌이기도 하고 여론조사가 그 왜곡되잖아요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의사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보고 이제 해야지 뭐 제 이름을 빼달라 말아요. 자기가 그럼 자기 돈 들여서 하든가 이런.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음에 한번 자기 이름 빼달라고 한 적은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잠깐 사법 논담이 아니라 네. 사법 뒷담으로 가겠는데요. 검찰총장 혹시 또 뭐 얘기 나오는 거 있어요 혹시 서초동이나 이런 데서? 도대체 왜 이렇게 뭐 꽝거 먹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아직 내각 구성도 덜 됐는데요. 뭐. 그러니까 한 큐에 정리된다. 네. 예, 오케이. 씁쓸합니다. 무책임한 거죠. 사실 이번 정부 정말 인사 폭주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정말 많이 기억에 남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인사청문 걸쳐서 국회에서 합의 못 이룬 인사들에 대해서 그냥 임명했을 때 얼마나 입에서 불을 뿜었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짠가?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청문회 안 거치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정도로 대통령은 민심, 국민에 대한 어떤 입장이 여느 이 대통령들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폭주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검찰총장직을 이렇게 비워두는 건 무슨 의도입니까? 한동훈 검사장 1인 3역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의 민정수석까지 인사의 인사검증, 수사지휘 모든 걸 하고 있겠다는 그런 의혹을 숨기지 않는데 빨리 매듭을 지어야 그나마 이 정부가 순항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께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뭐 신경 안 쓰겠습니까? 국민 무서운 줄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무섭죠. 저희도 잘합니다. 저는 그 얘기니까 또 새끼로 빠지고 유혹이 강렬하게 되는데 네. 저는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이 뭡니까?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였잖아요. 그렇다고 국민이 집 앞에 가서 시위했습니까? 출마하라고? 여론조사를 기초해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의미 없다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일이 일비 안 하겠다라는 거겠죠. 아니 그리고 전 예. 정부의 장관들 내지는 뭐 이런 고위직들 인물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냐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럼 뭔가요?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잖아요. 본인은 그럼 거기에는 안 들어간다는 인물인지 문재인 정부가 그럼 본인에 대한 인사도 잘못했다라는 것인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외죠 예외. 나만 아니면 돼 정신이라고. 나만 아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일단 뭐 검찰총장 인선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입국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오고 나면 속도를 좀 낼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사 참사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뭐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 저도 기대만큼 잘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또 어제 또 작심 발언하지 않았어요. 오, 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공감하고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뭐 우리가 내로남불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민주당보다 잘하자 이 상대 평가하지 말고 이제 절대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뭐 박민영 대변인의 얘기에 200% 공감하고요. 다만 원래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이제 저는 그래서 질문한 예. 게 왜 안 제가 아니라 혹시 나오는 인물이 있더냐, 있죠. 소문이 있더냐 이걸 있기는 여쭤본 엄청 거예요. 많아요. 저도 들은 예. 얘기는 좀 있는데 일단 이원석 대검 차장. 차장? 거기가 일단 또 보니까 그러면 바로 시키면 포스가 되죠. 있으세요 거기가. 바로 시키면 되죠. 그래도 뭐 또 추천위 하고 해야죠. 그래도 너 해 뭐 이럴 수 아니, 없잖아요 검찰총장. 이원석 차장을 시킬 거면 일찌감치 그 절차 개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아니냐 그 질문이거든. 물론 뭐 그렇기는 한데 또 여러 사람 보겠죠. 찾다 보니까 없어서 왜 그러면 이원석 그렇지는 차장. 않겠죠. 뭐 노정연 부산고검장, 뭐 김후곤, 뭐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뭐 조남관 한참 맨날 나오는 조남관 전 차장, 뭐 쭉 이런 사람들 이름 나오는데 뭐 여환섭, 이두봉 뭐 모르겠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 김후곤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내부에서 주류는 아니고 원래 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물은 아닌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제 검찰 간의 관계가 갈등 관계로 가는 중에 좀 쓴소리를 하면서 그랬고 수사하는 과정 중에도 후배들한테 상당히 좀 신망이 있는 인사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했고 여한섭 법무연수원장은 뭐 잘 나가는 특수통 검사인데 왜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냈지? 여기 뭐 법무연수원은 이른바 물 먹는 자리 아니야라고 했을 때 조금 휴직기를 갖고 다시 복귀시켰을 때 무난한 자리. 검찰총장직을 좀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법무연수원에 뭐 예, 밑에 여한섭- 빅네임들 많이 갔으니까. 예, 동부지검에 있을 때 뭐 이른바 김학의 수사와 관련해서 다시 2019년도에 수사 지휘를 했던 검사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이런 인물들을 조금 눈여겨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검찰로서 이런 자리를 선뜻 또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실권이 없는 자리인데 이런 생각은 떠나질 않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 진단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도 많이 하는 게 누가 되든 식물총장 아니냐 네. 인사 다 났기 때문에 이런 진단이 되게 일반적이던데 그런 면에서 거기에서 가장 자유로운 거는 이원석 차장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기가 인사안을 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 아니거나 정반대의 케이스는 그럼 이미 검찰 조직을 떠났다가 네. 뭐한 그냥 별로 야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기 마련. 역사라는 게 항상. 그럼. 그렇게 되나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검찰 인사는 진짜 6개월이 뭐야, 막 4개월에 한 번씩 또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와가지고 뭐 금세 또 새 인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 또 못 시킨다. 뭐. 고려 사항이 많긴 많구나. 뭐 모릅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먼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의외로 지속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게 다 저희 당이 뭐 이준석 징계 있다는 얘기하고 지금 있으니까 서해 공무원 제대로 뭐 이슈화도 못 시키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슈 자체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인가 네, 어디서 뭐 한다고 맞는데 하죠.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압수수색 하려고 해도 고등법원에 맞아요. 이제 법원장에 영장이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영장이랑 완전 다른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법원에서 어느 정도로 필요성을 인정할지, 그러니까 그 필요성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자료 수집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네. 이 이슈가 사그라든다는 것은 사실
전 천하람 변호사님 말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이 돼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근데 이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경의 입장을 들어도 어떤 뭔가가 새로 도출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종전에 월북이라고 단정 지은 게 잘못했다라는 것이라서 그냥 현출된 사실관계들, 팩트들에 기반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른바 여론몰이를 좀 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느냐. 그럼 뭐가 대단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 뭐가 있었어? 그렇진 않구나. 그렇다면 전 정부가 그렇게 속단한 부분도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정부의 말이 맞다라고 선뜻 이야기하고 동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힘 있는 이슈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저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속단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그 속단보다는 압박이었죠, 당시에.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국방부의 1차 보고에서는 우리 국민 시신을 소각한 게 맞다. 뭐 이렇게 확실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청와대 쪽에서 이제 압력 넣어가지고 이거 약간 뭐 연구해야 된다, 같이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정으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인천지방 그 해경청에서 원래는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이거 월북이라고 판단한다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해경 중앙청으로 땡겨와가지고 월북 맞다 판단 아예 막 단정적으로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 갑자기 나중에 승진하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충분히 폭발력이 있는 이슈라고 봐요. 지금 저희 당이 내홍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 집중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사법적 측면의 정치적 측면인데 과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그랬잖아요. 뭐 집값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민주당이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검찰 개혁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결국은 잔멸의 수를 뒀다. 네. 이런 식으로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틀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저희는 뭐 이거에 골몰까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몰은 아니죠. 예,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 오히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공군수사 1본과 여기서 이제 수사,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사법논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